2023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검로람불 대 삼세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조금 설명 들어보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지냈던 강래구 씨가 기소됐습니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래구 씨는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공모해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도록 9,400만 원을 살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살포했다. 강래구 씨는 그렇게 한 이유를 2021년 4월 말경 윤관석 의원의 지시에 따라 스폰서 사업가인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제공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1천만 원을 만들어서 역시 돈을 뿌리게 했다. 그런 겁니다.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갖고 28개를 그럼 도합 1,400만 원인데 이렇게 제공했다. 등등입니다. 네네. 이건 아유 복잡하니까 건너뛰죠. 네. 그리고 강래구 씨는 그 양반이 수자원공사에 있을 때 수자원공사도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에 설비 납품하도록 300만 원 받은 혐의, 이건 뇌물이 되는 거죠. 이런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자, 검찰은 이제 이 돈을 돌렸다고 보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두 사람은 지금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지금 탈당을 했죠. 이 두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국회의원에서 바로 청구를 하려면은 미리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체포도 좋다 그러게 되면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해갖고 집행해. 그러면 이제 잡아놓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앞에 두 번은 이 동의안을 부결시켰거든. 하나는 노웅래, 마포구 국회의원 민주당, 또 한 번은 이재명. 그러니까 3세판이라는 거. 두 번이나 부했는데 이번에도 이 두 의원에 대해서 부결시킬까? 이 부결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자꾸 불리해집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21대 국회에서 6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그 중에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정순 의원, 그거 선거자금 받은 혐의,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대표였던 이상직 민주당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체포 동의할 때는 민주당이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는 정창민 의원하고 또 하영재 의원이 체포 동의안 갔을 때도 그때는 국힘당이 동의해서 이 사람들도 됐습니다만은, 아주 시끄러웠던 민주당의 실세인 노웅래, 그리고 민주당의 정점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갔을 때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해서 체포가 안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 해본 거죠. 근데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의원의 측근인 이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가면 민주당이 어떻게 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탈당해 있다는 상태, 무소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영장 신문 받아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하게 되면은 참 민주당이 내분으로 갈 거고, 그럼 저 두 사람이 또 민주당 너 이럴 수 있어 하고 또 뭔가 터트릴 수도 있고, 또 막으면은 국민 지지는 떨어지고,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참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3세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체포동의안 부결하면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런데 왜 윤 의원하고 이 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러냐? 두 사람 다 모두 자기 핸드폰을 싹 포맷을 다시 했죠. 거기 있는 기록을 다 지웠습니다. 강래구라든지 이정근 또 이정근 씨는 자기 휴대폰에 있는 녹음 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싹 지웠어.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러려면 체포 동의안을 해줘야 되니까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민주당은 곤혹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송영길 씨가
자기를 지원하는 단체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줄이면 먹사연인데, 먹사연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가, 이 송영길 씨가 프랑스의 그랑제골에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잖아요.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로 가서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송영길 씨는 핸드폰이 원래 있던 거 없다 라고 새로운 핸드폰을, 국내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죠. 싹 지워 없는 거죠. 이것도 증거인멸로 보는 거죠. 지금 뭐 송영길 씨가 저렇게 된 게, 그때 이미 이정근 씨는 작년 10월 달에 검찰에서 뭐 조사받을 때 3만여 개가 녹음돼 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때쯤에 이 프랑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사연의 간부가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고했을 거고, 그리고 싹 휴대전화를 바꿔갖고 들어온 거죠. 지금 뭐 송영길 씨는요, 지금 이렇게 자기 측근들이 체포동의안이 가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파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송영길 씨도 입장 곤란하니까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지금 민주당 나와서 싸워달라고 지금 울고 있어요. 그리고 검노남부를 얘기합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냐 이건데, 이게 뭔가 하면 한동훈 씨가 이동재 기자와의 그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받을 때 자기 핸드폰 그 비번을 패턴을 안 풀어줬잖아요. 검찰이 한 거는 가만 냅두고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포맷한 거는 지운 거는 시비를 거느냐. 그래서 검노남부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반대편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언제까지 너희를 계속 막아줄래? 농래하고 이재명은 탈당 안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윤관석, 이상만 의원은 탈당한 상태니까 이번에 또 막아주면 3세판이 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검노남부일 때 3세판으로 잡은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씨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는 돈을 안 모으는 모습을 보였죠. 계양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서민 아파트에 살고 험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도 했었고, 많은 요직을 거쳤죠.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참 회한이 많을 겁니다.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정도 되는 송영길 씨가 그냥 민주당 대표를 그냥 하지, 가능성도 없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게 되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떨어진 이재명이 그냥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나와서 당대표도 내놓고, 그 당대표를 이재명이 되도록 길을 닦아주고, 자기는 서울시장 떨어진 다음에 그랑제골로 갔어.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그 1년 전에 이렇게 돈을 써서 당대표가 됐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검찰도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송영길 씨는 자기는 뭐 굉장히 깨끗한 척 핸드폰도 내놓고 스스로 검찰에 갔다 출두하는 모습 어쩌고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 핸드폰은 다 바꿔놓고, 또 먹사연에 사람을 불렀는지 그가 왔는지 미리 다 보고를 받고 이정근 건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왔어. 그리고 탈당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이제 와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나를 지켜라 그러고 있습니다. 참 딱하면서 참 그래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 극대화되면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워요. 이 살면서 이 모순을 많이 사람들이 경험해요. 근데 그 모순을 극복할 만한 힘과 의지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모순 덩어리야. 근데 그걸 힘으로 뚫고 나가든 뚝심으로 버티든 뭐 돈으로 해결하든, 그런 사람은 살아남고, 아 도저히 안 돼, 모순이네 하고 주저앉으면 가는 겁니다. 송영길 씨가 자기 정치적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험불하게 살아오고 뭐 어쩌고 한 거는 알아요. 원자력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중 노선을 걷고 아주 일관된 길은 걷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이상한 거는 이재명한테 자리를 내주고 프랑스로 간 거야. 그걸 본인은 그래도 의인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미천이 드러난 거죠. 자, 이러한 송영길 측근들을 민주당 이재명이 보호해줄까? 3세판 체포동의안 부결시킬까? 네. 그리고 검노남부를 주장하는 게 얼마나 국민한테 먹힐까?
이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예측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송영기 위기. 자, 이럴 때 위기일 때 솔직히 인정하고 통과하는 게 좋은 건지, 끝까지 부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참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송영길의 붕괴 다음에는 이재명의 붕괴, 몰락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4월달에 대구 매일신문에다가 잔인한 4월, 이재명한테는 잔인한 4월이 올 것이라고 썼었는데 4월 내내부터 계속 이재명은 모순에 걸려가고 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든 민주당이 크나큰 모순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패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